하하, 이 평화 경제를 외쳤는데요. 북한은 정확하게 저 말이 나온 지 15시간 만에 쾅쾅 오늘 새벽 미사일을 쏘아 올렸습니다. 북한이 미사일을 쏘는 건 언제나 나쁜 겁니다. 그렇죠? 언제나 나쁜 행동입니다. 그런데 오늘 새벽에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더욱더 시점이나 내용이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 목소리 하나 듣고 오시죠. 이번 일을 겪으며 우리는 평화경제의 절실함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남북 간의 경제협력으로 평화경제가 실현된다면 우리는 단숨에 일본의 우위를 따라잡을 수 있습니다. 남과 북이 함께 노력해 나갈 때 비핵화와 함께하는 한반도의 평화와 그 토대 위에 공동 번영을. 자, 그러니까 이게 그런 것 같습니다. 자, 김민지 기자, 이게요. 어때요? 문재인 대통령 저 얘기가 나온 지 몇 시간 만이라고요? 15시간 만입니다. 그러니까 문 대통령이 대통령 수보회의에서 어떤 한일 갈등의 어떤 위기 상황을 극복하는 방안으로 남북 경제 협력을 이야기했잖아요. 경제 협력으로 평화 경제를 실현해서 일본을 따라잡겠다고 말한 지 15시간 만에 오늘 새벽에 동해상으로 북한이 미사일 2발을 발사했거든요. 말 그대로 대통령이 좀 머쓱하게 된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이 한일 문제를 우리는 이제 평화 경제, 남과 북이 손잡고 남북 경제 협력으로 평화 경제를 실현해서 우리 일본을 따라잡을 수 있습니다라는 메시지를 내놓은 지 15시간 만에 북한은 오히려 동해상으로 미사일을 쏘면서 미사일로 화답한 셈인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고 교수님, 북한으로부터 약간 뒤통수를 맞은 격인가요? 뭐 뒤통수를 맞은 게 아니라 거의 얼굴을 맞은 수준이 아닐까요? 왜냐하면 평화 경제를 한다 그러면서 이제 남북 경협을 한다고 그러면서 이제 일본을 극복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예. 근데 15시간 만에 북한이 좀 긴, 이번엔 정말 저 방사포탄이 아닌 것 같고, 단거리 이제 이스칸데르급 탄도미사일인 것 같은데, 그 미사일 쏘는 장소가 우리나라 서해에서 가장 서쪽으로 나가 있는 과일군입니다. 황해남도 과일군이 우리나라 서쪽에서 제일 끝으로 나가 있는 데인데, 그걸 이전에 송화군이라 그랬는데 과일이 많이 난다 해서 과일군으로 바꿨는데 그래서 과일군이에요? 과일군에서 한반도를 전체 통과를 해서 450km를 날아가는 거를 2발을 쐈거든요. 예, 그러니까 또 쏘면서 오늘 또 외무성 대변인 담화가 정말 가관입니다. 아하. 맞을 짓을 하지 말라. 네. 정말 어머니가 아버지가 초등학교 학생한테도 맞을 짓 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수준의 막말을 지금 했는데 이거는 정말 우리 정부에 대한 정말 정면 도전이고 우리 정부에 대해서 정말 뭐 거의 얼굴을 후려 갈겼다. 저는 이런 표현이 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자,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이제 평화 경제, 남과 북이 손잡고 일본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라는 저 어제 대통령 주재 수석 보좌관 회의 발언이 알려진 이후에 야당에서는요, 문재인 대통령 발언과 관련해서 이런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냈었죠. 잠깐 듣고 오시죠. 어떻게 미사일 쏘는 사람들하고 경협을 한단 말입니까? 우리들 국민들의 안전은 누가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까? 정말 어처구니 없는 생각입니다. 어제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한 경제협력으로 평화경제가 실현된다면 우리는 일본을 단숨에 따라잡을 수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아마 속아 웃을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체도 없고 어떻게 보면 냉엄한 경제 현실을 도피하려는 현실 도피성은 발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해법도 또 결국은 북한이었습니다. 오로지 북한뿐입니다. 네, 황교안 대표는 미사일 쏘는 북한하고 경제 협력해서 일본을 뛰어넘겠다고요? 문재인 대통령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 속아 웃을 일입니다.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 문재인 대통령 지금 허풍이나 칠 때입니까? 하태경 바른미래당 최고위원
북한이 꿈깨시라 하시면서 오늘 미사일로 화답했습니다. 정치권의 비판이 굉장히 차갑네요. 차가울 뿐만 아니라요. 예. 전 국민적 차원에서도 어제 대통령의 발언은 굉장히 의아한 것으로 이렇게 많이 인식이 된 것 같아요. 예. 저 스스로도 굉장히 뜬금없는 저는 발언이라고 생각을 뜬금없는 하는데 발언이다. 왜냐하면 이제 세 가지 점에서 저 발언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지금 저 평화 경제를 할 수 있는 남북 경협을 할 토대나 여건이 아무것도 마련되어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십시오. 미사일 쏜 건 우리 고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뒤통수를 치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선의로 베푼다고 해서 쌀을 준다고 그러는데 일절 왕국 일절 뭐 쌀도 받지 않겠다 그러고 대통령이 4월 달부터 남북 정상회담 제안하는 지가 지금 몇 달째입니까? 묵묵보다 말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남쪽에 대해서는 맞을 짓 하지 마라. 우리 관역 안에 들어오지 마라.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평화 경제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아무것도 없는데 저 말 한 게 자체가 뜬금이었고 두 번째는 그럼 평화 경제를 할 수 없는데 저 평화 경제를 열어서 일본과의 전쟁에서 이기겠다? 그럼 그 굳이 하세요. 그 긴 세월을 그 국민들은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때까지 기다리라는 겁니까? 당장 코스닥 동반 급락하면서 블랙먼데이 어제 왔죠. 오늘도 빠졌죠. 이런 식으로 몇 번만 빠져보십시오. 대통령이 아니라는 현실 인식 때문에 그 부지 하세요 동안 평화가 될 때까지 기다리면서 그럼 그동안에 국민들 죽어나가는 건 어떻게 할 겁니까? 세 번째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아베가 저걸 하는 걸 여권에서도 분석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한국을 자꾸 일본의 우경화 작전에 제물로 삼으려고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대란듯이 보란듯이 일본 버리고 평양으로 가겠다? 지금 한미일 안보동맹이 지금 해쳐모여 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일본을 우리 뜻대로 설득하고 일본을 우리 편으로 압박하기 위해서는 미국과의 동맹이 제일 중요합니다. 네. 그럼 한미일 안보동맹 속에서 일본을 우리가 압박하는 게 우리의 힘이 가장 클 텐데 우리가 알아서 스스로 일본을 버리고 평양으로 가겠다는 이야기를 하면 저는 제가 볼 때 미국으로부터도 이건 굉장히 안 좋은 시그널일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어제 쭉 보니까 그 세 가지의 뜬금없는 이유뿐만 아니라 네. 문 대통령을 지지하는 여권 지지층 내에서도 네. 밑바닥에서 어떤 정서가 있냐면 지지층 내에서도? 야 이거 이러다가 우리 뭐 믿고 따라갔더니 이거 잘못 따라가는 거 아니야? 이런 좀 불안감이 확산되는 것 같더라고. 이러다가 너무 성급하게 말만 앞서는 거 아니야? 이런 여권 지지층 내에서도 굉장히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러니까 최진영 변호사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럼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이제 북한을 향해서 일종의 화해의 제스처를 보낸 겁니다. 그렇죠? 손잡자. 근데 북한은 미사일로 화답했어요. 그러면 우리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이 올바르게 가고 있느냐? 물음표 하나. 두 번째, 이 워딩은 일본 문제의 해법으로 등장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여러 가지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봤을 때 일본 문제의 해법으로도 적절하지 않은 워딩이었다. 그렇다면 이게 뭘까요? 결국 그 정책 방향으로서도 완전히 그 불발판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일본에 대한 정책으로서도 사실상 실효성이 없다라고 볼 수 있겠죠. 사실 어떻습니까? 그럼 지금 그 프레임대로라고 한다고 하면은 일본과의 경제는 전쟁이고 북한과의 경제는 평화입니까? 어떻게 똑같은 경제인데 북한과의 경제는 어떻게든 해서 평화를 가지고 오는 경제인 것이고 일본으로부터 벌어오는 돈과 교역은 전쟁입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갈라치기 하는 프레임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실질적으로 그 어제 같은 경우에는 그런 비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처음 지금 그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 그와 같은 발언이 나왔을 때 그게 과연 문 대통령께서 하신 발언이 맞느냐라는 그런 사실 확인을 하려고 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사실 확인까지 나왔습니까? 왜냐하면은 어떻게 지금 이 시점에서 저런 얘기가 있을 수 있는가 했는데 조금 있다 보니까 그 말씀이 맞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좀 전에 지금 다들 말씀하신 것처럼 보수적인 생각을 사실 가지신 분들뿐만 아니고 현재 상황에서 문 대통령을 지지하는 층에서도 과연 문 대통령이 정말 현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느냐 이런 문제가 있는데요. 사실 이 부분에 지금 진지한 상황에서 이런 말씀을 얘기하기가 좀 우습습니다만 유명 그 개그맨 중에 박명수 씨 있지 않습니까? 박명수 씨 얘기가 갑자기 왜 나옵니까? 그 중에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3번 참으면 호구된다. 벌써 최근 들어가지고 6차례 지금 뭐 방사포건 이게 미사일 탄도탄 미사일을 발사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얘기조차 하지 않고 NSC조차도 열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국민만 불안하는 이 상황이 도대체 뭔지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이제 두 가지 질문을 하셨는데 사실 북한은 7월 26일부터 청와대 주인은 어쩌고 남조선 당국자는 어쩌고 하다가 이제 맞을 짓을 하지 말라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4번, 5번 이렇게 계속해서 오는데 우리는 강력하게 대응하는 거 한 번도 없이 그냥 우려하고 예의 주시한다는 정도로밖에 안 나오고 해법 물어봤잖아요. 일본 해법. 자, 북한이
지금 경협을 하려 그러면 북한이 비핵화를 해야 되겠죠? 비핵화를 해야 제재가 풀리겠죠? 제재가 풀린다고 또 문제가 해결될까요? 개혁 개방을 해서 어쨌든 법과 제도를 개선을 해야 남과 북이 경협을 할 거 아닙니까? 그게 5년이 걸릴지 10년이 걸릴지 모르는데 지금 기업인들은 하루하루가 피를 말린다 그러는데 이거를 해법으로 내놓다 그러니까 대학생들조차도 이게 진짜 우리 대통령 하신 말씀이 맞냐고 예. 다들 당황해하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런 올바른 대일 정책도 아니고 대북 정책도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북한한테 우리 경제 협력을 해서 일본을 뛰어넘읍시다. 사실상 경제 협력이라는 건 뭐겠습니까? 남한 정부가 북한을 좀 도와주겠다는 발언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오늘 미사일 쏘면서 맞을 짓 하지 마세요. 우리 정부에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 입장에서는 이게 얼마나 좀 불쾌한 일입니까? 그런데 북한이 저 보세요. 오늘 2발을 쐈는데요.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특이한 것은 아까 고 교수님이 잠깐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황해남도 과일군이라는 데서 쐈다는 거예요. 과일군은 어떻습니까? 지금 북한 내에서도 가장 서쪽입니다. 서쪽 끝에서 동해로 미사일 2발 빵빵 쏜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들의 내륙을 쫙 서쪽에서 동쪽까지 다 관통시켜갖고 그냥 공해상에 떨어뜨렸다는 거죠. 이게 뭘 의미하는 겁니까, 교수님? 그동안 지금 4차례 계속 미사일 그다음에 방사포를 쏘고 있는데 잘 보시면 위치가 다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함경도에 쐈다가 그다음에 또 원산 밑에 쐈다가 그다음에 이번에 또 서해에 쐈다가 계속 길주 쪽에서 쐈다가 그러니까 지금 저것은 사거리와 고도와 궤적을 계속 바꿔가면서 제일 중요한 발사 위치를 지금 북한 전역을 돌면서 쏘고 있어요. 저걸 보면 그동안 동해에서 쐈던 것은 자기의 성능이 확실한지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테스트하는 거고. 안전하게 예. 동해에서 바다 쪽으로 쏘기 때문에 예. 정확히 사거리가 자기가 예상했던 대로 적중하는지를 확인하는 거고요. 이번에 쏜 것은 아까 고 교수 말씀대로 내륙을 관통해서 서해의 그러니까요. 맨 끝을 쏴가지고 자신이 없으면 못 넘기잖아요. 못 넘기죠. 그러니까 자신감이 붙어서 이제는 확실하게 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저기 발사 지점이거든요. 예. 그리고 저 450km 이상을 날랐다고 하는 것은 자신감이 있고 시험 테스트에 성공했다고 하는 것은 휴전선 근처에서 쏘면 남쪽이 전역이 커버되기 때문에 저것은 트럼프 대통령은 자기의 이른바 장사 속에 따라서 김정은이가 나하고 약속한 대로 중장거리 미사일만 안 쏘면 돼 라고 이 부분을 굉장히 사소한 것 치부하고 있지만 정작 북한의 사정권 안에 있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북한의 저 핵탄두까지 탑재가 가능할 수도 있는 네. 저 탄도미사일의 위협 앞에 지금 무방비로 있는 거예요. 아하. 무방비로 있는 데다가 대통령께서는 뜬금없이 한일 간의 지금 경제 분쟁에서 경제 보복에 대처하는데 북한과 평화 경제로 이 길을 뚫을 수 있습니다. 단숨에 이길 수 있습니다. 라는 정말 무사한이라는 현실기술을 하니 예. 저는 진짜 제가 아까 여권 지지층에서 당혹감이 있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지난주 2일 날 화이트리스트 배제했을 때 대통령이 임시국무회의 열어가지고 단호한 입장을 밝혔지 않습니까? 그때 단호한 입장에서 전 뒷부분에 굉장히 저는 눈에 반짝 띄었는데 대통령이 그랬어요 분명히. 예. 우리도 일본을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할 수 있는 맞대응 카드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쓰지 않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맞대응 카드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맞대응 카드라고 대통령이 언급했던 그것이 설마 평화경제라고 한다면 이건 정말 너무나 비현실적인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맞대응 카드가 있으면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좀 전 그래픽 화면 다시 한번 좀 볼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참 좀 우려스러운 대목은 저 과일군에서 이제 저 동해상으로 지금 미사일 2발을 오늘 쐈는데 비행거리가 사거리가 450km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 미사일이 만에 하나 휴전선 인근에서 우리 남한을 겨냥했다라고 하면 사실상 지금 제주도까지도 다 우리 남한 전역이 지금 사정권에 들 수 있는 미사일을 북한은 시간, 장소 바꿔가면서 쾅쾅 쏘아 올리고 있는 것이죠. 자, 김민지 기자, 그렇다면 오늘 이 예사롭지 않은 시점, 내용 모두 좋지 않은 미사와 발사와 관련해서 우리 군 당국은 어떻게 좀 얘기하고 있습니까? 조금 답답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미사일의 정체 관련해서도 검토 중이라든지 확인 중에 있다 계속 이렇게 이제 입장을 계속 일관되게 해왔는데요. 오늘 관련된 질문에도 비슷한 답변을 내놨습니다. 최연수 국방부 대변인의 영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그 발사한 장소가 황해남도 과일 일대라고 했는데 지역의 좀 특성이 군사적으로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 계시는지 좀. 네,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3차례 북한의 그 발사체 발사 같은 경우는 동해상에서 이루어졌고 오늘은 황해남도에서 발사를 했지 않습니까? 어떤 사유를 어떻게 보고 계신지 말씀. 네, 그 사안에 대해서 저희가 분석 중입니다. 31일 발사체와 2일 발사체와 오늘 발사체를 동일 선상에 놓고 분석을 하고 계신 건가요?
그 사안에 대해서도 지금 분석 중이기 때문에 분석 결과가 나오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국방부 정례 브리핑이 있었는데 뭐 하나 명쾌한 답이 없었습니다. 분석 중입니다.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수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아니, 지역적 특성에 대한 질문을 했어요, 기자가. 과일군에 대한 거. 그것도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딱 한반도 지도만 봐도 우리나라 한반도에서 제일 서쪽으로 가 있는 제일 끝에 가서 완전히 그 한반도 전역 250km 넘어서 동해안으로 가는 걸 쏟았다는 거를 그 한마디를 왜 시원하게 하지를 못합니까? 전 국방부 대변인을 보면 참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똑같은 말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거든요. 5월 달부터. 저러니 북한이 계속해서 우습게 보고 우리 군을 조롱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사실 북한 국방부 대변인 같은 경우에 아까 얼굴을 봤을 때 굉장히 본인도 머쓱한 얼굴이었던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본인이 개인적인 생각은 많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거를 공식적으로 얘기를 못하는 것이 한마디로 청와대 그 국방부 대변인이 아니고 정말 홍길동 대변인이 아닌가. 정말 본인도 아마 굉장히 답답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요. 사실 그런 것 같습니다. 계속 확인 중이다. 도대체 뭐를 확인하죠? 국민들한테 답변을 할 의무가 있는 거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예를 들어서 얼마 전 같은 경우에는 평양 순안공항에서 이게 미사일을 쏜 적도 있습니다. 네네. 근데 그때 같은 경우에는 이게 미사일의 완결성 이런 부분을 과시한다고 했는데 저는 어떤 얘기도 들었냐 하면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예방적 타격을 하려고 할 경우에 아주 인구 밀집 지역인 곳에서 발사를 함으로써 예방적 타격 같은 거를 못하려고 하는 그런 전략적인 의도도 있다. 이런 얘기까지도 있는 것 같은데 예. 도대체 그런 어떤 분석 같은 경우는 우리가 꼭 외국에서 들어야 됩니까? 우리는 정말 국민들은 세금을 내고 국방부로부터의 어떤 속 시원한 답변 정말 듣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물론 군 당국 입장에서는 이제 한미 간의 여러 가지 정보를 취합해서 이제 최종적으로 발표를 해야 되니까 국방부 대변인 입장에서는 분석 중이다.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또 현실적인 그런 고민도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보면 이 부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김민지 기자, 지금 올해 들어 북한의 지금 미사일 도발이 6번째잖아요. 네. 자, 문재인 대통령과 관련된 이야기 좀 해볼까요? 그렇습니다. 계속되는 북한의 도발에도 대통령 명의로 뭔가 북한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는 게 없다. 대통령 목소리가 없다. 이런 지적들이 나옵니다. 말씀하신 대로 6번째 단거리 발사체를 북한이 발사를 했는데요. 오늘만 하더라도 이제 관계장관회의, 정의용 안보실장 주재로 그 관계장관회의가 열렸을 뿐 대통령 주재로 NSC는 한 번도 열리지 않았고요. 또 그 회의 이후의 입장도 나왔는데 상황을 엄중히 인식한다 정도의 입장만 나왔을 뿐이지 어떤 깊은 북한에 대한 직접적인 반응은 나오지 않았다는 그런 점에서 좀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올해 들어 오늘 지금 이번까지 하면 6번째 미사일 도발이라는 건데 문재인 대통령 주재의 NSC 국가안전보장회의가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다. 좀 문제가 있는 겁니까? 그럴 수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잠깐 먼저 말씀을 드리면 북한은 7월 26일 날 노동신문을 통해서 중앙방송을 통해서 뭐라 그랬는가 하면 남조선 당국자는 우리 권고를 무시하지 말고 평양발 경고를 무시하지 말라. 김정은이 이야기를 따옴표를 넣어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김정은이 직접 나서서 우리 대통령을 비난하는데 우리는 그러면 청와대 대변인이나 하다못해 국가안보실장 명의로라도 이렇게 하지 말라. 당신들이 우리하고 약속한 것들이 있는데 우리 국가 수반을 왜 이렇게 모독을 하느냐. 이런 정도로 나오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 저도 일단 그 5월 달에 2번 발사한 데다가 지금 7월, 8월 들어서 연달아 지금 4번을 쏘고 있는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게 문제가 안 된다고 해서 대통령도 그게 동의하는 건지 만약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생각하는 안보상의 위협하고 우리 한국 대통령이 생각하는 안보상 위협은 다르잖아요. 그러면 한국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될 대통령으로서는 잇따른 6번에 걸친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해서는 한마디 말을 해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근데 일본에 대해서는 정말 저렇게 대통령이 직접 발언을 하고 그다음에 여당의 인사들이 나서서 굉장히 강경한 발언을 쏟아붓고 있는데 왜 대통령께서는 북에 대해서는 말을 한마디 못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고요. 일본에 대해서 하는 만큼의 저는 10분의 1만 북한에 대해서 원칙적 발언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저는 그 부분 하지 않는 게 너무 정말 좀 한스럽고 또 하나는 지난 주말에 우리한테 정말 오랫동안 기다렸던 그 반가운 소식이 그 조은 누리양이 실종됐다가 겨우 다시 찾아가지고 수색에 성공해서 지금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대통령께서 굉장히 신속하게
SNS에 올렸어요. 조은누리양의 귀한 소식을 굉장히 기쁘게 생각한다. 정말 대통령다운 행동입니다. 그렇게 한 명 한 명의 생명이 소중하다고 생각하면 북한이 쏘는 미사일에 대해서 왜 말 한마디 하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정말 자기 메시지 한 번이라도 내줘야 김정은도 볼 때 맞을 짓 하지 말라고 하는 게 뭐냐면 할 수 있는 말을 하지 못하니까 계속 김정은이 이렇게 우습게 하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대통령이 조은누리양에 대한 그 한 명에 대한 사랑, 일본에 대한 원칙적인 단호함 이런 것을 똑같이 김정은에 대해서도 좀 하실 말씀 해주는 것이 우리 국민들이 진짜 간곡히 원하는 바일 겁니다. 자, 오늘 국회에서는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등 청와대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 운영위원회라고요. 상임위원회 회의가 있었습니다. 오늘 이런 상황이 좀 있었습니다. 영상 준비되어 있는데요. 잠깐 보고 오시죠. 현재 일본의 이 경제 보복, 이 상황 다들 국난이고 어렵다고 하고 국민들께서는 힘을 모아서 정말 참여하고 계신데 지금 국회에서 사실관계가 확인되지도 않고 고소고발되고 이런 것에 대해서 말로 말이야 대통령을 모독한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지금 무슨 의뢰하고 있어 그래? 대통령은 밥도 못 먹습니까? 비서실장님 좀 자자하시고. 자,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굉장히 야당 의원들에게 좀 소리를 높이면서 대통령은 밥도 못 먹습니까? 그러니까 지난번 러시아 군용기가 우리 영공을 침범해 왔을 때 대통령이 NSC를 주재하지 않고 민주당의 원내 지도부와 청와대에서 점심을 먹은 것과 관련해서 야당 의원들이 그건 너무한 거 아닙니까? 추궁하자 노영민 비서실장은 대통령은 밥도 못 먹습니까? 이 신경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까지 저런 청와대 비서실장은 본 적이 없었다. 실질적으로 국회 운영위원회가 청와대를 관장을 하기 때문에 아마 그 여야 의원들이 청와대에 대해서 현안에 질문하기 위해서 이 청와대 비서실장을 불렀는 것 같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거꾸로 지금 조금 전에 이제 노 비서실장 얘기를 하는 거 보면은 거꾸로 국회의원에 대해서 훈계하는 그런 쪽인 걸 봤는데 지금 상황에서 과연 청와대가 저런 식으로 반박을 하는 것이 과연 국민적 정서에 맞는 것인지 나름대로 어떤 정당성을 가지고 얘기하는 건 맞습니다만 어떤 대통령을 모욕하지 말라는 등 어떤 지금 야당이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박하는 걸 넘어서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국민들은 불안한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요. 실제로 지금 내용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이 제주도 개인적으로 가서 밥도 못 먹느냐 이런 얘기를 해서 물론 야당이 일부 대통령에 대해서 인신공격적인 그런 취지로 얘기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핵심 취지는 뭡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에서 지금 6번이나 올래 들어서 그와 같은 미사일 도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명의로 아무런 답변이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결국 국내를 넘어서 외교의 어떤 문제가 계속 넘어가는데 과연 대책이 무엇이냐 이것을 질문하고 있는데 그것을 그에 대한 정면적인 대응을 하긴커녕 그와 같은 것의 어떤 지역 말당적인 부분에 대해서 청와대 비서실장이 오히려 국회의원을 상대로 해서 목소리를 높이는 것 과연 이와 같은 청와대의 태도가 현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는지 정말 우려됩니다. 자, 오늘 국회 운영위에서는 여당 의원과 또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간에 또 이런 상황도 좀 연출이 됐습니다. 잠깐 보고 오실까요? 비서실장님,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북한이 핵실험 몇 차례 했습니까? 핵실험을 말씀하시죠? 네, 핵실험. 네, 핵실험. 그 어려운 문제 아니잖아요. 2번인가 했나요? 문재인 정부 들어서 핵실험을 했습니까? 네? 실장님, 잠깐만, 안정을 좀 찾으시고요. 네, 김현종 차장님이 자꾸 미사일 실험하고 헷갈려가지고. 네, 핵실험이요. 네. 그러니까 하도 없었으니까 지금 그런 말씀을 주신 것 같은데, 한 번도 없었죠.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또는 ICBM 발사 몇 차례 있었습니까? 그것이 한 차례도 없었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없는 것을 말씀하시기가 이렇게 힘드신 것 같아요. 우선 2017년 9월에 핵실험은 한 번 있었었고요. 2017년 9월에요? 예. 제가 망각하고 있었네요. 자, 글쎄요. 고영 교수님 이 상황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 국회 앞에서 지금 청와대가 그 대답을 국회의원들한테 하는 자리 아닙니까? 그런데 저런 자리에서 실험 횟수 물어보는데 웃으면서 저렇게 그런 게 있었나 없었나? 저는 이런 태도가
도대체 대통령 비서실장께서 핵실험을 했는지도 그것도 모르고 미사일 ICBM을 3번이나 쐈는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그것도 한 번도 안 썼다는 국회의원 말도 한 번도 안 쐈. 이런 이야기들을 주고받는 이런 코미디 같은 상황이 왜 일어나고 있느냐고요. 그러니까 북한에 대한 인식이 어느 정도로 지금 한심한 수준에 와 있는지를 보고 정말 국민들이 뭘 믿고 뭘 쳐다보고 나라를 생각하고 있어야 되는지 제가 좀 안타깝게 그지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 웃지 못할 해프닝을 보니까 비서실장도 핵실험했다는 걸 까마득히 잊고 있었던 거고요. 질문을 하는 표창원 집권여당의 민주당 의원도 핵실험한 걸 까마득히 잊고 있었던 거예요. 거죠. 저게 그럼 왜 그럴까? 저는 저 화면이 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뭐냐면 지금 문재인 정부와 집권 여당 세력이 이 평화에 취해가지고 불과 1년 전 있었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출범해가지고 2017년 5월에 출범했잖아요. 정부가 2017년 12월까지 그 한 10개월 동안은 계속 전쟁 위기였습니다. 북한이 계속 핵실험하고 미사일 쏘고 그랬었어요. 예. 작년 18일에 와서야 정말 우여곡절 끝에 다시 대화 국면으로 온 거고 그 대화 국면이 지금 완전히 정체돼가지고 한 발짝도 못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 비서실장과 집권 여당의 인식이라는 게 불과 1년 전 일을 까마득히 잊고 그냥 평화에 취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에 대해서 아무 말도 못하는 거고 북한이 아무리 쏴도 말 한마디 못하는 이런 이상한 시세가 된 거죠. 저는 집권 여당의 맹성을 촉구합니다. 알겠습니다.